필기 돼 있는 거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목소리가 안 올라와가지고 그것만 다시 얘기할게. 자, 대륙분포의 변화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자석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지구자기장은 자석의 나침반의 방향에 영향을 주겠지. 그랬을 때 이 자석의 나침반의 방향이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첫 번째 복각이라는 각도가 생기고 두 번째는 편각이라는 각도가 생겨. 자, 이 복각이라는 각도는 위도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위도의 정보. 그다음 편각은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복각, 수직각, 편각, 수평각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침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나침반이 아니고 요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는 나침반을 우리가 얘기를 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지구 자기장부터 봅시다. 지구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게 뭐였었지? 기억나니?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자석의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불러주는데 지구자기장은 지구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되겠지. 자, 왜 나타나느냐면 외핵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외핵이 이제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대류하게 되면서 미세하게 유도 전류들이 발생을 하고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우리 중학교 때 다 했었어.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서 자기장이 생긴다, 그렇지? 그것도 그런 것처럼 이제 지구도 자기장이 생긴다. 그걸 우리는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불러. 다이나모. 자, 그랬을 때 이 나침반은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자기장을 표현하는 가상의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불렀고 이 자기력선에 따라서 움직이고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이 N극이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지구 내부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적도 입장에서는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어때? 거리가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당겨주는 힘, 여기서 N극을 북극에서 N극을 당겨주는 힘, 남극에서 S극을 당겨주는 힘이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지표면과 나란하게 자침이 있겠지. 그런데 북쪽으로 조금씩 올수록 어떻게 돼? 북반구에서 끌어당겨주는 힘이 더 남반구보다 더 가까워지잖아. 이게 점점점 위로 갈수록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러면 요쪽에서 작용하는 땡기는 남극에서 작용하는 힘보다 북극에서 작용하는 힘이 더 세지니까 이 지표면에 어떻게 된다? 더 땅 쪽을 향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북극은 완전히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지. 반면에 남반구로 가면 어떻게 되지? 오히려 위쪽을 향하게 되겠지, N극이. 이거야.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남반구에서는 S극이 어디를 향한다? 지표를 향한다. 땅을 향한다고.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표면과 이게 이제 지표면이 될 거고 지표면과 이루는 수직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고? 복각이라고 불러준다고. 복각. 알겠지? 자, 그래서 지리상 북극이 있고요. 지리상 북극은 위도 90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진북 이렇게 불러주고, 그다음 자북극, 자기 북극이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자북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90도로 땅을 향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는 자북극 또는 자북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과 북반구의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뭐야? 자전축과 북반구의 지표면이 만나는 위도상, 지리상 북극이라는 거지. 실제 진북. 그래서 지리상 북극.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진북이라고 불러준다고. 됐죠? 자, 그랬을 때 복각은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침반이 뭐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수평면에서 아래쪽을 향하느냐 위쪽을 향하느냐를 표현하는 거고, 자 어디로 갈수록 자기 적도에서 자기 극, 그러니까 자북 또는 자남,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아래쪽은 자남이야. 자북극은 복각이 플러스 90. 이 n극이 땅 쪽을 그냥 아래로 수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요거를 우리가 90도 플러스 90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90이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90. 땅 쪽, 이 하늘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땅 쪽을 향하고 있고, 알겠지? n극이. 그럼 얘는 당연히 0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복각. 자북극은 복각이 플러스 90이고 자기 적도는 0이고 자남극은 마이너스 90이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요, 편각. 이 편각은 뭐냐면 수평각도야. 여기 선생님 지금 그려놨어. 여기도. 자, 여기 진북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북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나침반을 여기다 놓게 되면 나침반은 자북을 향하겠지, 당연히 n극이. 근데 진북의 위치는 우리가 알지. 지리상 북극이니까. 그럼 지리상 북극인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요 수평각도, 얘가 나침반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북을 향하고 있지만 진북의 위치를 알면 그 둘 사이의 각도를 구할 수 있겠지? 그게 이제 편각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침반이 여기 있을 때는 편각이 이렇게 향하겠고, 또 반대로 여기 있을 때는 편각이 요만큼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여기에 위치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진북은 여기고 자북은 여기니까 편각이 요만큼이 되겠지? 그게 바로 편각이야. 그래서 수평면 위에서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이 수평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편각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리상 북극의 방향이고 진북은 자북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 사이의 각도차. 그래서 복각, 수직각은 뭐다? 수직각은 복각이다. 수평각은 편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자기 적도는 당연히 복각이 0도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복각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위도 30도라고 해서 얘가 100% 30도가 될 수 있어?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자기 적도의 위도 30도하고 복각 30도 맞지? 그치? 그치만 진북을 기준으로는 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잉? 알겠죠? 그거 좀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요 진북 위도가 예를 들어서 40도라고 해서 복각이 40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요게 이제 나침반을. 자, 나침반이 실제로 어느 쪽을 향하겠어? 요 전자기력 쪽으로 향할 거란 말이야. 전자기력. 그랬을 때 이 전자기력에서 자, 진북이 여기 있고 자북이 여기 있으면 요 사이에 두 개의 각도, 요게 편각이 되겠지? 요 각도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거의 자북에서부터 요 전자기력, 실제로 나침반의 방향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각도가 뭐가 되겠어? 복각이 되겠지. 그랬을 때 이 전자기력은 수평자기력, 이렇게 수평자기력과 그 다음에 연직자기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힘을 나누듯이 우리 물리에서 이제 했었던 것처럼 힘을 X축과 Y축으로 나눌 수듯이 마찬가지로 수평의 방향과 수직 방향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더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구 자기장이야. 그럼 얘를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지. 이 지구 자기장을 우리는 고지자기에 이용을 한다. 고지자기. 지자기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지구 자기장 얘기를 하는데 고라는 말이 붙었어. 그럼 오래된 지구 자기장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고지자기라는 건 고지층, 오래된 지층에 남아있는 지구의 자기야.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왜? 어떻게? 자, 이 잔류자기 뭐야?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만들어진 과정은 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암석 세 종류로 나눴어. 뭐 있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 화성암 안에 심성암과 화산암이 있었고, 특히 이 화성암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 화성암은 뭐에 의해서?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마그마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고철질 물질이라는 녀석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제 철과 니켈 같은 친구들이야.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구에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고철질 물질들이 뭐에 영향을 받아?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겠지. 왜? 이 당시에 마그마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액체 상태니까 이 고철질 물질들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우리 빗자루질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떻게 쓸었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고철질 물질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들을 알면 당시에 뭐를 알 수 있다? 지구 자기장을 알 수 있다. 왜? 그렇게 배열이 된 상태로 마그마가 굳어버리면 움직여 못 움직여? 지구적인 변해도 얘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지질시대 암석에 이 잔류자기들, 요 철과 니켈 등이 나타내는 잔류자기, 남아있는 자기들의 방향을 찾으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고지자기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다. 그때 이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각은 뭐라 그랬어? 플러스면 북반구, 마이너스는 남반구. 그러니까 당시의 위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암석이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위도 몇 도에서. 그래서 암석의 나이, 복각, 고지자기 방향 등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 지구 자기장을 추정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지구 자기장을 알면 과거에 이 암석들이 어디에 위치를 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걸 가지고 대륙에 뭐를 복원할 수 있다?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 있다. 대륙 그 이동설. 그렇지. 그것도 추정할 수 있다. 대륙 이동설을 이걸로 추정하기보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아니야.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얘기했듯이 뭐 있었어? 해안선의 일치, 그 다음에 비슷한 동일한 종의 화석 분포,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 이런 것도 하나 뭐 있었냐? 갑자기 세 개밖에 없어 지금. 아니. 네 개가 있어. 지질 구조의 연속성까지. 맞아요. 산. 그 네 가지. 그런 것들인데 이 고지자기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아닌데 그걸 설명을 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고지자기를 가지고 두 가지, 첫 번째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와 두 번째 인도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표시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1950년대 초에 유럽 대륙의 암석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했더니 얘들의 이동 경로가 어떻더라? 서로 두 갈래로 이렇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이야? 지자기가 두 갈래로 나눠졌어.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두 개야? 지구 자기장이 두 개가 될 수 있어? 태양 같은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천체이기 때문에 자기장에 그 북극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흑점이 이제 태양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흑점이 하나가 아니잖아.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 정도의 천체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지질 시대 동안 지자기의 북극은 하나였다. 근데 이 측정한 경로가 나눠졌다라는 건 결국은 이 두 대륙에서 이 지자기 북극의 경로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 했다? 얘들이 나눠져서 이동을 했다. 이동을 했긴 했지만 어떻게?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서로 어떻게 된다? 다른 경로를 보였다라는 건 얘들이 어땠더라? 나눠졌다. 이거야. 대전에서 뭐 서울까지 간단 말이야.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온 그러니까 친구 둘이서 가. 알아서 가라. 그랬는데 두 친구를
온 영수증을 봤더니 한 명은 뭐 버스를 타고 대전역에 가서 다시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갔다가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또다시 버스를 통해서 이동했어. 근데 한 명은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의 동서울 터미널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 아니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 그러면 똑같이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이지. 대전에서 출발했죠. 근데 경로가 어떻다? 다르다. 그걸 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됐구나? 따로따로 이동을 해. 이동을 한 건 맞는데 서로 어떻게? 따로 이동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 경로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건 이 대륙들이 뭐 했다? 서로 별개로 이동을 했다. 이동은 했지만 따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얘들의 지금 보면은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일치시켜 보면 어떻게 됐다? 두 대륙이 붙어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두 대륙이 떨어져서 이동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 그냥 대륙이 이동하여 나타난 겉보기 이동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 실제로 얘들이 어떻게 됐다? 분리돼서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지. 이게 근데 왜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아요?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경로가 다르다. 서로 떨어지면서 움직였으니까 경로가 다르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의 이동. 자, 인도에서 인도에서 생성된 암석의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해 봤더니 어때? 복각이 점점점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21, 플러스 6, 플러스 30, 플러스 36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이 얘기는 이때 마이너스 49일 때는 남위 30도였구나. 마이너스 21일 때는 남위 11도였구나. 여기부터는 뭐야? 북반구가 되겠지. 원래 어디에 있었다가 남반구에 있었다가 북반구로 올라왔구나. 위도가 점점 어땠구나? 변했구나. 이때 생각보다 많이 오지. 5,500만 년이랑 3,800만 년 사이에 자기적도 0도를 통과하겠지. 복각이,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 자기 적도를 통과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위도 차이를 알면 얘는 19도 차이야. 19도 차이면 거기다 1도에 보통 110k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거든. 위도는 19 곱하기 110을 얼마? 요 두 개의 시간 1600만 년으로 나눠주면 이동 속도도 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19도에다가 110 곱한 거고 얘는 14도지. 왜? 남이 11도고 얘는 북이 13도니까 14도에다가 110. 얘는 13도에다가 110, 4도에다가 110 곱해가지고 거리 그리고 요 둘 사이의 시간 나눠주면 평균 속도들을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잠깐 만년 전이었구나. 빠른 게 아니구나. 한 1000만 년 전. 그래. 그랬을 때 자 점점 어떻게 속도가 느려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지. 전체 평균 속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거리를 전체 7,100만 년으로 나눠보면 대략 얼마구나? 7.7cm/년. 선생님 그럼 히말라야 산맥은 계속 높아지나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지. 근데 높아지고 있는데 눈에 보일 만큼의 차이는 아닐 거야. 왜냐면 선생님 중학교 때 봤었던 책에도 8,878m고 지금도 8,878m거든. 20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요. 뭐 높아져야 뭐 1년에 몇 센치, 몇 밀리 요 정도. 보면 근데 여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니까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 얘가 쭉쭉 밀려 나가겠지. 이게 습곡산맥이지, 히말라야 산맥이. 천만 년. 자, 그래서 원래 인도는 어디였구나? 남반구였구나. 이런 정보들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고 지자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 됐죠? 네. 끊었다 갈게.